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큐센터 파스칼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어, 파스칼 미국 지사에 계시는 정희정 박사님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맥시멈 인디펜던스 MIS에 대한 소개와 이 MIS를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위해서 파스칼에서 개발한 어, 하이 레벨 패키지인 MIS 솔버에 대해서 소개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추가로 과학자가 그 과학자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이러한 같은 계산들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왜 이름이 파스칼인지 모르겠어요. 뮤트 좀 네, 이러한 추가로 이런 계산들을 하는 파스칼의 양자 컴퓨터 QPU나 또는 QPU를 에뮬레이션하는 고성능 클러스터인 파스칼 에뮬레이터들이 있는 파스칼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채팅에 강의 자료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없고,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간단히 리뷰를 하고, 맥시멈 인디펜던스 MIS에 대한 소개, 그리고 MIS에 대한 유스 케이스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파스칼 클라우드하고 에뮬레이터들에 대한 소개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먼저 해보면은, 중성원자 두 개가 이렇게 가까이 있고 여기에 파장이 맞는 레이저를 걸어주면 0 상태에서 1 상태로 라비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고 이 오실레이션의 주파수인 라비 프리퀀시는 레이저 앰플리튜드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블락스피어에서 봤을 때는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타임 에볼루션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밀토니안에서 봤을 때 라비 프리퀀시 오메가와 X축 스핀을 나타내는 시그마 X 오퍼레이터가 곱해져 있고요. 또 레이저의 주파수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디투닝 델타만큼 주면은 블락스피어에서 봤을 때 G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고 이게 해밀토니안에서는 델타 그리고 G축 회전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 리드버그 상태에 대해서 위상이 붙는 거기 때문에 원자가 리드버그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익사이테이션 오퍼레이터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원자에 대해서 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원자가 리드버그 상태에 있으면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에 의해서 거리의 육승에 반비례하는 에너지가 생기고요. 그래서 분모의 거리의 육승이 들어가고 분자의 개수 C6가 붙어 있고 그리고 두 원자가 각각 리드버그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원자 엑시테이션 오퍼레이터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원자쌍에 대해서 더해져 있는 이제 총 인터랙션 항이 됩니다. 블로우 스피어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원자에서 컨트롤 큐빗의 파이펄스, 타겟 큐빗의 이 파이펄스를 가하고 다시 컨트롤 큐빗에 다시 파이펄스를 주는 펄스 시퀀스를 써서 CG 게이트 구현하는 것을 그 펄스 스튜디오에서 실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12큐빗 레지스터에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를 만드는 글로벌 펄스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 그리고 비슷한 퀀텀 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할 MSI에도 비슷한 차게 적용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 투큐빅 스테이트가 두 개가 중첩돼 있어서 인텐글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투큐빅 스테이트 두 개가 플러스로 중첩이 돼 있다고 해서 다 인텐글 상태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는 법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투큐빅 스테이트 두 개가 중첩이 돼 있지만 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텐글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둘 다 이제 두 번째 큐빗이 0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0 상태를 빼서 두 번째 큐빗을 따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1번 큐빗이랑 2번 큐빗이 서로 독립적으로 상태를 갖기 때문에 이런 걸 separable state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트는 이제 실제로 측정해 보면은 두 번째 큐빗은 무조건 0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도 인탱글 상태가 아닌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eparable state 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스테이트는 인탱글이 된 스테이트고요. 뭐 이걸 인수분해하려고 시도를 해봐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큐빗이랑 2번 큐빗이 각각 이런 중첩 상태로 있는 걸 곱하면은 나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이 인탱글 스테이트와는 다르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퍼러블하지 않은 스테이트가 인탱글드 스테이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MIS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중성원자 시스템에서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 방식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이제 이런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 MIS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약간 이야기했지만 그래프 최적화에 대한 문제고요. 어떤 그래프 구조가 있고 여기에 벌텍스들과 이들 연결하는 엣지들이 있을 텐데, 이 그래프에서 그림 B의 빨간색 그 벌텍스들처럼 인접한 두 노드를 동시에 선택하지 않는 이제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러한 벌텍스들의 집합을 구하는 게 일단은 맥시멀 인디펜던스 셋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맥시멀 인디펜던스 셋은 일단 인접하지 않은 노드 벌텍스들을 구하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 그 조건 하에서 최대한 많은 노드 벌텍스를 고르는 셋을 이제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을 줄여서 MIS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 이런 MIS 솔루션을 구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NP 하드 문제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NP 하드에 속하는 조합 최적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여러 최적화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상원자에서 아까 나왔던 그 리드버그 블락헤이드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에서 MIS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C처럼 이렇게 그래프에 맞는 원자 레지스터에 인코딩을 해주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ML햄이나 뭐 크리스탈 카이버 이쪽 있잖아, 있을 거. 저 뮤트를 네. 그래서 인코딩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래프 모양 그대로 인코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좀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인코딩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 그래프 인코딩 후에 여기에 맞는 어떤 특정한 레이저 펄스와 레지스터 패러미터 등을 잘 조정을 해줘서 레이저 펄스들을 가하면 이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이 결과를 양자 측정을 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이게 양자 측정이다 보니까 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의 분포를 가지고 MIS 솔루션을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MIS 문제를 적용한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로 파스칼과 탈레스가 협업했던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인공위성 미션 플래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 미션 플래닝 문제는 인공위성들이 저마다 정해진 도시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미션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낮에 구름이 없을 때 찍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높은 미션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 중에도 플랜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 뭐 같은 도시를 두 번 지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비슷한 조합 최적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 하에서 하루 동안 최대한 많은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 플래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공위성 하나만 가지고 이 미션을 하려면은 사실 플래닝은 되게 단순해지겠지만 커버리지가 충분하지 않겠죠. 반면에 이제 인공위성이 세 개로 늘어나면은 커버리지가 좀 늘어나고 플래닝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로 풀기 위해서 그래프 구조로 인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각 노드는 각각의 미션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노드의 색깔은 그 미션을 어떤 인공위성이 수행할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들은 두 미션 간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두 개의 미션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하나의 요청은 각각 한 번만 실행돼야 되고, 인공위성이 하나가 동시에 여러 곳을 찍을 수 없으니까 하나의 인공위성에 대한 타임 슬롯들이 서로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들을 갖는 문제를 그래프에 대한 MIS 방법을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MIS 종류의 문제는 파스칼 같은 중성원자 시스템에서 리드버그 블라케이드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문제의 그래프와 제약 조건들에 대응되도록 원자들 사이의 간격과 원자들의 위치를 인코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중간 그림의 각 노드에 해당하는 게 각 원자 큐빗들의 위치가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적절한 레이저 펄스를 쐈을 때 이러한 제약 조건들과 솔루션들이 이제 리드버그 블라케이드 현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코딩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문제의 오리지널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에 해당하도록 원자 간격과 위치를 정해서 임베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QPU 사용할 QPU의 큐빅 개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전체 그래프를 부분으로 나눠서 서브 그래프별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펄스를 가한 후에 양자 측정을 해서 결과 분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과는 이제 양자 상태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 분포가 나오게 되고 이제 비트 스트링에서 각 그 숫자들이 이제 각 노드에서 리드버그 상태인지 그라운드 상태인지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비트 스트링이 각 미션과 타임 슬롯에 대해서 인공위성을 배치하는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이 아까 이제 서브 그래프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서브 그래프로 나눠서 하는 것과 이제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MIS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원리로 MIS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조합 최적화 문제의 솔루션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쿼드라틱 언컨스트레인드 바이너리 옵티마이제이션, 큐버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문제고 어떤 실수 행렬 Q가 주어졌을 때 이런 FQ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X는 어떤 바이너리 벡터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가 0 또는 1을 가지는 바이너리 벡터고 이제 바이너리 벡터를 이제 Q의 앞뒤로 곱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Q하고 X 엘리먼트들끼리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스칼라 값을 최소화하는 바이너리 벡터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MIS를 풀 때와 비슷하게 Q 행렬에 대응되는 어떤 원자들의 간격과 위치를 조절해서 레지스터로 임베딩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적절한 레이저 펄스를 가해주면 어, 양자 상태가 나오게 되고 이 상태를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 큐브 문제의 솔루션인 바이너리 벡터 X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큐브를 이용해서 이제 금융 쪽으로 유스 케이스가 이제 파스칼의 유스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 자세히 다 얘기하기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은행이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은행이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떤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것인지 아니면은 못 갚아서 신용도가 떨어질 것인지 즉 폴른 엔젤이 될 것인지를 채무자의 특성들을 가지고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는 머신러닝에서 랜덤 포레스트나 뭐 에이다 부스트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고요. 이런 방법들에서는 일단 작은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의 최근 주가 변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뭐 어떠면은 돈을 갚더라.
또는 뭐 어떠면 못갚더라 하는 작은 분류기들이 있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스트롱 클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클래시파이어, 위 클래시파이어들을 조합을 계속 해가면서 스트롱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결과를 확인하고 이게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 조합인지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 조합을 계산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이제 큐브 문제를 푸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큐브를 푸는 데 있어서는 QPU를 가지고 푸는 게 좀 이제 스케일링상으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폴른 엔젤 문제를 푸는 경우 같은 데에도 중간에 QPU를 넣어서 더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파스칼에서 파이썬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한 것 같고 이제 곧 나올 것 같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버는 이 문제에 답을 주는 그 뭐 함수, 코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어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이 MIS를 적용한 유스 케이스들을 보면요. 일단 텔레콤 분야에서 이거는 이제 파리에 대해서 적용한 건데 5G 셀룰러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조합 최적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지국 같은 거를 건설을 하는데 안테나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리고 이제 주파수 배정을 어떻게 할지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그 배치를 하는 조합 최적화 문제고요. 그래서 뭐 안테나가 많으면은 커버리지가 많아지겠지만 대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서로 간섭 문제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이제 그냥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게 좋고 그다음에 주파수 배정도 당연히 이제 겹치면 안 될 테고 그래도 남는 주파수가 없이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배정을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MIS 솔버를 활용해서 풀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MIS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충분히 좋은 솔루션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버라는 거는 알고리즘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냥 계산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기에다가 뭐 3 더하기 3이라고 입력하면 6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기가 이제 MIS 문제에 대한 계산기를 솔버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MIS 문제를 파스칼로 풀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노드나 엣지수는 어, 일단 노드 수가 큐빅 개수에 대응이 될 텐데요. 일단 지금 QPU 자체는 큐빅 수가 100큐빅짜리고요. 에뮬레이터도 뭐 한 80개 정도 되고요. 80개짜리도 있고 100개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로 풀려면 한 80개 정도까지 되고 QPU는 100개까지는 되는데 이제 큐가 길어가지고 좀 대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냥 무료 액세스로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2큐비짜리까지 되고요. 그래서 네, 그 다음 유스 케이스를 보면은 이거는 전기차 충전을 스케줄링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그래서 어떤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제 여러 개의 뭐 자동차 또는 여러 개의 그룹들이 충전을 하는데 여기서 그룹이라는 거는 어, 그러니까 개인 차량이 아니고 회사 차량인데 이제 각 회사들마다 자동차 그룹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그룹끼리 이제 한 번에 충전하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충전 예약을 할 때 같은 시간에 다른 그룹들끼리 서로 겹치지 않고 그리고 한 그룹에 최대한 집중되지 않도록 충전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스케줄링 하는 게 목표고요. 마찬가지로 MIS 솔버를 이용해서 풀 수 있고
100큐빗 QPU에서 뭐 이런 유사도 98% 이상의 상당히 좋은 솔루션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나중에 100큐빗 이상으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더 실용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스 케이스로 이제 약물 설계 분야에서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물이 작용을 하려면은 약물이 몸에 들어가서 몸에 어떤 단백질에 붙어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의 캐비티 단백질 중에 이제 뭐 공간 캐비티 같은 데서 이제 어느 위치에 물 분자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약물이 얼마나 잘 단백질에 붙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테인 캐비티에서 물 분자 위치의 뭐 확률 밀도 같은 거는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거는 확률 밀도고 실제로 물 분자가 어떤 위치에 붙는지를 정확히 구하려고 할 때 이제 물 분자들이 서로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 최대한 채워지는 방향으로 위치를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MIS를 응용한 방법으로 물 분자 위치들을 구하는 방법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스칼의 에뮬레이터와 QPU를 이용해서 그런 물 분자의 위치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고요. 이것도 사실 지금은 뭐 그렇게 큰 스케일에서 구한 건 아니고 약간 작은 스케일에서 구한 거고 이제 스케일링이 되면서 더 실용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런 MIS 문제를 푸는 이제 솔버 제가 파스칼에서 이제 개발한 파이썬 패키지 솔버가 하나가 있고요. 조금 이따가 실습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파스칼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칼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 QPU가 있으니까 그 QPU를 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료는 아니지만 이제 뭐 계약을 하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QPU 말고도 이제 에뮬레이터들이 있는데 이제 에뮬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모사하는 그냥 고정 컴퓨터로 모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GPU 클러스터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에뮬레이터들이 있고 뭐 이 중에서 무료로 액세스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에 이제 작업을 보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와서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클라우드를 쓰지 않으면은 이제 로컬 PC에서 본인의 PC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펄서에서 작업을 보내는 거고 펄서는 이제 중성원자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이고 이제 그 위에 하이 레벨로 이제 MIS 패키지 같은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파스칼에 있는 QPU와 에뮬레이터 디바이스들은 이렇게 있고요. 어, 원래 이제 파스칼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QPU 이름이 프레넬이었는데 이제 프레넬 하나가 올라가 있었고 최근에 캐나다에서 또 QPU를 하나 완성을 해서 얘도 이제 프레넬이라고 부르고 프레넬 캐나다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둘 다 100큐빗짜리 머신이고요. 근데 이게 QPU는 평소에 그러니까 일단 보시다시피 지금 잡스 인큐가 꽤 많죠. 그러니까 좀 대기 시간이 실제로 사용하려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종종 메인터넌스에 들어가기도 해서 뭐 네, 대기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QPU가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그냥 고정 컴퓨터로 모사하는 에뮬레이터로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몇 가지 에뮬레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어, 일단 이 에뮤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계정만 있으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에뮬레이터고 12큐비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에뮬레이터 MPS 얘는 뭐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라는 테크닉을 써서 80큐비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건 텐서 네트워크 써서 100큐비까지 되는 머신이 있고
이거 프레넬은 그냥 프레넬 실제 QPU에 올리기 전에 이게 제약 조건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에뮬레이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런 MPS TN 같은 거는 이제 약간 근사적인 테크닉을 쓰기 때문에 큐빅 개수가 실제 이 80개 근처로 가면은 좀 에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80개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작동을 하고요. 프레넬 100개라고 되어 있는 건 아마 실제로 계산을 하지는 않고 그냥 프레넬 제약 조건을 확인하는 용도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MIS 패키지를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일단 그 MIS 패키지 설치하는 거를 제가 먼저 그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패키지는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파이썬 설치하라고는 했었는데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 주피터 노트북을 쓸 수 있으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써주시고 뭐 주피터가 안 깔려 있으면 그냥 파이썬으로 쭉 써도 되기는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제 제가 실습을 예제들을 가지고 할 건데 그 예제들을 그 MIS 패키지의 GitHub에서 그 이 패키지를 다운받으면 그 안에 예제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 되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MIS 패키지 GitHub 페이지고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집 파일을 하시면은 얘가 다운이 되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examples가 있죠. 여기에 튜토리얼 노트북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클라우드 실습을 따로 또 할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링크를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튜토리얼을 하나씩 보면요. 1번 튜토리얼, 일단 퀵 스타트부터 보면은 MIS 패키지를 제대로 설치를 이게 패키지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으면은 얘가 퀵 스타트가 실행이 잘 돼야 되는데 어, 네, 이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돌리면은 어, 네,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결과까지 나오면은 MIS 패키지가 잘 설치가 돼 있는 거고 잘 안 나오면은 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혹시 채팅 뭐 잘 안 나오는 거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난 이게 퀵스타트고 그다음에 튜토리얼 1을 한번 같이 보면요. 음, 이 튜토리얼은 일단 뭐 Dmax라고 있나요? 이 Dmax 데이터셋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튜토리얼입니다. 그래서 Dmax는 뭔지 몰라서 저도 찾아봤는데 뭐 Center for Discrete Mathematics and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뭐 이산수학과 이론 컴퓨터 사이언스 한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만든 그래프 문제를 위한 뭐 데이터셋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을 보면은 그냥 저는 보통 할 때 그냥 코드 한 블락씩 복사해서 실행을 해보는데요. 아니면 아까 그 패키지 다운로드해서 그냥 코드를 열면은 그냥 이렇게 노트북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뭐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보면은 네트워크 X라는 패키지를 쓰는데 이거는 뭐 그래프 구조 같은 거 이제 변수로 만들거나 그리거나 할 때 쓰는 그냥 일반적인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그래프에 대한 패키지고요. 이거를 일단 써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거고,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데이터셋을 불러오고요. 데이터셋은 그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이그샘플 폴더 안에 데이터셋 폴더가 있고 여기에 DMX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로 링크가 되어 있고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인데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그냥 이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코드를 갖다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제 아까 그 그래프 정보대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4개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하나 있고 뭐 5개로인가 6개로 이루어진 게 있고 근데 그래프를 그렇게 보기 좋게 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음, 그다음에 그다음 블락에서 이제 MIS 패키지를 불러와서 쓰고요. 그중에서 MIS 솔버, MIS 인스턴스 솔버 컨피그라는 클래스를 불러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버 컨피그는 이제 이거를 풀 때 솔버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쓰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문제 그래프하고 컨피그레이션을 넣으면은 이제 솔브라는 명령을 했을 때 솔루션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솔버라는 걸 쓰고 솔버의 컨피그레이션을 정해서 쓰는데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솔버에서 답을 구하려고 할 때 뭐 클래시컬 솔버를 쓸 건지 아니면 퀀텀 솔버를 쓸 건지 백엔드를 어떤 걸로 할 건지 뭐 그런 걸 선택하는 컨피그레이션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그 파이썬에서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에서도 다 쓰지만 뭐 어떤 객체를 만드는 그 원형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능을 하는 어 그러니까 뭐 객체들이 쭉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객체 원형이라서 여기서 이제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서 쓰면 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버 기능이 그 클래스에 구현이 돼 있고 우리가 실제로 솔버를 쓰려고 할 때 이 클래스에서 솔버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객체가 여기서 config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솔버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객체고 이제 솔버에 대한 객체는 여기 따로 솔버라고 있고요. 그리고 MIS 인스턴스는 이제 그 원래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거를 솔버에다가 넣기 위해서 좀 이제 MIS 형태의 어떤 객체로 또 바꿔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 MIS 인스턴스로 바꾼 이 인스턴스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 1번이랑 16번은 이어져 있는 엣지가 없고 뭐 이제 6번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 이제 각각 이어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사실 좀 이렇게 노드들이 겹쳐 있고 해서 그렇게 최적으로 그리진 않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게 그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음, 네, 솔버에 대한 객체를 또 따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솔버에 대한 객체를 만들 때 아까 그 그래프를 인스턴스화한 인스턴스를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이 솔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정해서 넣어주는데 컨피그레이션이 사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냥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으로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인 경우에는 여기서는 클래시컬 솔버를 쓰고 그냥 로컬 PC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른 컨피그레이션도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으로 솔버를 만들어서 솔브를 해보면은 솔루션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솔루션에 대해서 드로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래프에 대해서 MIS 문제를 푼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엣지 없는 애들은 당연히 선택이 되겠죠. 인접한 뭐 벌텍스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뭐 11번 같은 걸 봐도 얘가 선택됐으니까 인접한 뭐 6이나 12 이런 애들은 선택이 안 됐을 거고요. 뭐 7도 선택이 안 됐을 거고. 그래서 뭐 중간에 약간 겹쳐 있어서 좀 보기가 힘들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MIS 솔루션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솔루션 노드는 이제 여기서 선택된 노드들을 보여주는 거고 솔루션 프리퀀시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반복적인 방법으로 구했을 때 이제 뭐 분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 솔루션이 몇 번 나왔냐를 보여주는 거고 솔루션 사이즈는 이제 선택된 노드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을 구하는 문제니까 솔루션 사이즈가 최대한 커지는 솔루션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논 퀀텀 솔버를 가지고 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큐팁을 이용해서 구하는 예제인데요. 큐팁이 뭐냐면 이제 그 양자 정보 쪽에서 이런 양자 계산을 하는 뭐 패키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큐빅 같은 거 가지고 양자 계산하고 그런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파스칼 패키지에서는 보통 큐팁이라고 하면은 얘를 백엔드로 쓴다는 거는 이제 로컬 PC에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큐팁을 백엔드로 씁니다. 그래서 로컬 계산을 하고 싶다 하면은 보통 백엔드에다가 큐팁을 넣는 식으로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큐팁은 자체는 솔버는 아니고 큐팁은 그냥 계산해주는 그러니까 얘는 뭐 방정식을 풀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처음 상태에서 해밀토니안으로 에볼루션 했을 때 뭐 나중 상태가 몇이 된다를 계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해주는 장치고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위에서랑은 좀 다르게 솔버 컨피그에 뭐가 들어가 있죠. 백엔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엔드 컨피그가 또 들어가 있어서 백엔드 타입이 큐티브로 되어 있고 이러면 로컬에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솔버이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을 좀 돌려가지고 결과 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 프로세싱과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데 이제 프리 프로세싱은 좀 이 문제 사이즈가 큰 경우에 어, 좀 섭 그래프로 나눠가지고 그 각각의 그래프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큰 문제로 합치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프리 프로세서라고 하고 포스트 프로세서는 이제 나온 결과 분포를 가지고 실제 MIS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예제를 보니까 그 원래 코드에는 이게 포스트 프로세서, 프리 프로세서가 논으로 돼 있던데 프리 프로세서를 안 쓰는 걸로 설정이 돼 있던데 그렇게 하면 제가 했을 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말고 포스트 프로세서를 논으로 바꿔주셔야 에러가 안 납니다. 또 원래 어떻게 돼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원래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솔버를 돌려보면 이게 처음부터 네, 돌려보시면 이렇게 솔루션이 또 나오고요. 아, 아마 위에랑 솔루션이 같을 텐데, 네, 솔루션 자체는 같죠. 솔루션 같게 나오고,
이제 뭐 위에서는 논 퀀텀 솔버로 푼 거고 여기서는 퀀텀 솔버로 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튜토리얼에는 이제 QPU로 푸는 블락도 있는데 QPU는 지금 액세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지금 넘어가고 이따가 에뮬레이션을 써서 하는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튜토리얼을 보시면 음, 이거는 웨이티드 MIS라는 문제에 대한 튜토리얼인데요. 웨이티드 MIS랑 다른 점이 뭐냐면 그냥 다른 거는 같은데 이제 노드마다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을 만족하는 노드를 구하는 문제인데 노드마다 웨이트를 좀 줘가지고 뭐 어떤 노드가 선택되는 게 더 선호되도록 아니면 어떤 노드를 피하도록 하는 문제가 이제 WMIS, Weighted MIS 문제가 되고요. 지금 푸는 거는 로컬 CPU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이썬 설치하고 파이썬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 그 호환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재밌게 만든 문제인데 파이썬 버전이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뭐 마이그레이트 라이브러리라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고 또 어나더 라이브러리라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으면은 이제 각각 라이브러리가 호환성이 달라서 예를 들면 이제 마이그레이트 립 같은 경우에는 3.9, 3.11, 3.13에서만 작동을 하고 어나더 립 같은 경우에는 3.10, 11, 12, 13에서만 작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 때 이제 문제의 목표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는 파이썬 버전과 그 파이썬 버전을 설치했을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느냐 그거를 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버전은 8, 9, 10, 11, 12, 13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X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부분이고요. 그래프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마이그레인 립하고 어나더 립이라는 노드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버전들을 각각 노드로 하나씩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엣지를 어떻게 연결하냐가 문제인데 이제 파이썬 버전을 보통 하나만 설치해야 하니까 파이썬 버전끼리는 다 엣지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파이썬하고 립을 연결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립에서 작동하지 않는 파이썬 버전하고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거를 피하는 게 이제 MIS니까. 네, 그렇게 연결을 하고 그럼 연결이 되지 않은 애들이 이제 이 립과 호환이 되는 버전들이고 이 마이크레 립에서도 마찬가지로 호환되지 않는 파이썬 버전들과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엣지를 각각 연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끼리 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컴패터블 하지 않은 파이썬 버전과 립 사이를 연결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추가로 좀 들어가 있는데 그 똑같이 만족을 하면 파이썬 버전이 최신인 게 좋으니까 이제 최신 파이썬이 조금 더 선호되도록 노드에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웨이티드 MIS라고 했는데 여기서 웨이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로컬 GPU 얘기는 그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Serving. 그래서 네 이게 문제 정의가 이제 돼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솔버 컨피그 객체를 하나 만들고 백엔드를 큐팁으로 하고
예, 이제 로컬에서 돌린다는 뜻이고, 예, 웨이트가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퀀텀 솔버로 풀 거면 이터레이션이 들어가고, 이제 솔버 객체를 만들고 솔브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보시면은 파이썬은 3.13이 설치된다고 되고, 예, 어나더 립하고 마이그레일리 두 개 다 설치되는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휴리스틱하게 봐도 이게 지금 최적의 솔루션이죠. 그 라이브러리 두 개 다 깔리고 파이썬이 최신 버전이니까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MIS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웨이티드 MIS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 뭐 조금 다르게 해서 만약에 어나더 립을 깔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나더 립에다가 웨이트를 마이너스로 줘서 예, 오히려 피하도록 만들면 뭐 이런 솔루션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랑 똑같은데 어나더 립만 선택이 안 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나더 립은 원상 복구를 시켜놓고 파이썬 3.8을 너무 깔고 싶다. 그러면은 파이썬 3.8에다가 높은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 3.8이 깔리게 되는데 얘는 이제 두 라이브러리와 호환이 안 되는 파이썬 버전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선택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실제로는 좋지 않은 솔루션일 텐데 이런 식으로 웨이트가 작동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이게 이제 웨이티드 MIS에 관한 예제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예제가 더 있는데 이제 그래프 컬러링 문제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컬러링 문제는 뭐 유명한 문제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문제가 있을 때 색을 여러 색깔로 칠하는데 이제 엣지로 연결된 그 인접한 노드들끼리는 같은 색깔로 칠하지 않도록 하면서 색을 칠하는데 최소한의 색만 써서 칠하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MIS로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예제고요. 그래서 뭐 이제 컬러링 관련해서는 따로 또 뭐 솔버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데이터보다 솔버 네, 뭐 이것저것 뭐 이거는 이제 그래프 구조를 불러오는 커맨드고요. 이 그래프 구조도 이제 여기 데이터셋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네, 이것도 이제 그 그래프의 코디네이트로 되어 있는데 코디네이트를 MIS 인스턴스로 바꿔서 쓰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들어오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런 그래프 문제를 풀 때 좀 문제가 너무 크면은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걸 좀 잘게 쪼개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들어가고 여기서 메소드 타입이 뭐 이거라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그리디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디는 보통 그것도 비슷하게 좀 이렇게 서브그래프들로 나눠서 여러 번 한 다음에 합치는 방식이고 뭐 이거는 그냥 한 번에 한 샷으로 해서 구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뭐 문제 크기에 따라 아마 달라지겠죠. 그리고 네, 최적의 솔루션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냐고 하시는데 네, 그럴 수도 있으면 그 사실 밑에 그 관련 부분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일단 풀고 비주얼라이즈를 이거는 이제 그래프 컬러링 자체가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딱 솔루션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접한 두 노드를 같은 색이 되지 않도록 색을 칠하는데 최소한의 색만 사용하는 문제고요. 근데 이걸 MIS로 푸는 방법은 그냥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그래프에서 일단 MIS를 하나 찾고요. MIS를 찾은 다음에 그 MIS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다 같은 색깔로 칠하고 걔네들을 원래 그래프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남는 그래프가 있을 텐데 거기서 또 MIS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MIS에다가 또 같은 색을 칠하고 다 뺀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남은 그래프에다가 또 MIS를 구하고 또 빼고 그런 식으로 그냥 반복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찾는 거고 이제 아까 뭐 문제가 클 때는 뭐 커널 메소드 같은 거 쓴다고 했는데 그런 거를 써서 이제 쭉쭉쭉쭉 해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솔루션은 일단 색깔 개수가 9개로 나왔습니다. 9개로 나왔는데 음, 음, 네. 음, 제가 설명을 좀 읽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프리 프로세싱하고 포스트 프로세싱이 있는데 이제 솔루션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싱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리 프로세싱은 약간 문제 사이즈가 클 때 좀 나눠서 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 포스트 프로세싱은 이제 그 나눠져 있는 결과에서 구한 것들을 뭐 조합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최적의 솔루션이 안 나오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된 컬러의 수가 9개에서 9개로 이거 자체로 지금 바뀌진 않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더 최적해를 구하는 식으로 이제 튜토리얼이 진행이 되는데요. 음, 튜토리얼에 살짝 오류가 있긴 한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컬러 리덕션이라는 뭐 테크닉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써서 이제 사용되는 색깔의 수를 좀 더 이제 나중에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줄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그냥 MIS 방법을 기본적으로 써서 풀면은 이런 식으로 솔루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컬러 개수가 3개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이 써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이론적으로 그래프 이론을 가지고 보면 어, 여기에서 이제 어드 사이클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어드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제 홀수 사이클 말하는 거고 그 홀수 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사이클을 어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하고 2하고 3, 세 개가 이렇게 루프로 이어져 있으면 그게 어드 사이클인데 만약에 어드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라면 항상 두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다라는 뭐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드 사이클이 없죠.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는 원래는 두 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컬러 리덕션을 하는 예제인데 사실 예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개로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는데 원래 이론대로면 이제 그걸 가지고 두 개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 컬러 리덕션을 실제로 원래 문제에 적용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구해보면은 이때는 이제 사용된 색깔이 8개로 줄어들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뭔가 이렇게 문제에 특화된 추가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뭐 어떤 특정 안테나가 더 많이 쓰였다거나 이제 그래프 이론에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장치를 써서 좀 더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7개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는 말은 이제 뭐 MIS 솔버를 그대로 쓴다고 이제 아까 질문에서 채팅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최적화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MIS를 쓰면서 최적화를 또 따로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솔루션이라는 거는 음, 아니 솔루션이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만약에 MIS라고 하면은 MIS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을 구했을 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노드들이 되는 건데 이 빨간색 노드들의 집합을 솔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IS 문제의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가 MIS 튜토리얼들을 실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실습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 계정을 다들 만드셨을 테니까 직접 들어가 보실 수 있는데요. 유저 포탈이라고 치는데 포탈.파스칼.클라우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본인의 계정에서 뭐 액세스 할 수 있는 뭐 장치들 확인하고 이제 자기가 여기 클라우드에다 올려놓은 작업들 진행 상황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포탈입니다. 어, 이름은 유저 포탈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대시보드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컬러링 문제 파스칼 안 쓰고도 빨리 풀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요지는 컬러링 문제 같은 것도 이제 MP 하드 같은 쪽에 포함돼서 고전 컴퓨터를 쓸 때보다 양자 컴퓨터를 쓸 때가 이제 사이즈가 커졌을 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파스칼이 뭐 제일 빠르냐 그거는 또 양자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대시보드를 들어오면 어, 이게 제 계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아마 계정 만들 때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라고 돼 있었을 텐데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이 프로젝트로 올려놓은 제가 지금까지 올려놨던 작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히 말하면 배치들인데요. 그러니까 배치 단위로 이렇게 올려서 쓰고 한 배치 안에는 여러 개의 잡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실험 해보신 분들은 이제 실험할 때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 하나마다 뭐 100번 반복해서 평균을 내서 찍는다라고 하면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잡이고 그 데이터 포인트 세트로 해서 플롯을 그리면은 그게 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려놨던 배치들이 있고 하나씩 있고 디바이스 타입 그리고 각각의 배치를 이제 어떤 머신으로 돌렸냐 고요. 이거는 아까 이제 에뮬레이터가 여러 개가 있고 그중에 에뮬레이터 프리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에뮬레이터 프리에다가 올린 배치를 말하고 얘는 에뮬레이터 텐서 네트워크 TN에 올린 배치고 어, 그리고 아까 QPU 이름이 프레넬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프레넬에 올려서 작업한 배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렸던 배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있는 디바이스들은 여기 디바이스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근까지만 해도 QPU가 프레넬 하나였는데
또 캐나다의 프레네릿 하나 추가돼서 지금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에뮬레이터들이 또 있습니다. 네, 질문에서 네,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의 포스트 프로세싱은 필요하고요. 그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 아예 안 쓰고 풀 수 있다는 건 아니고 프리 프로세싱이나 포스트 프로세싱 이런 쪽은 고전 컴퓨터로 하는 거고요. 그 중간에 MIS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파트에서만 양자 컴퓨터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고전 컴퓨터로 푸나 양자 컴퓨터로 푸나 속도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제 사이즈가 커졌을 때는 고전 컴퓨터가 스케일링 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파트에 한해서 양자 컴퓨터를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데이터 포인트는 음, 그래프가 네, 뭐 이런 라비 오실레이션을 실험을 했다고 하면 이제 실험을 할 때 펄스의 길이를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펄스 길이 하나당 이제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어, 프로세스 네, 뭐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풉니다. 뭔가 양자 컴퓨터만 딱 놓고 고정 컴퓨터 없이 푼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고정 컴퓨터가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양자 컴퓨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같이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배치들의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배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배치에 들어가면은 이제 잡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잡이 하나만 있는 배치라서 하나만 있는 거고 들어가 보시면 각 잡마다 그 양자 측정한 결과들이 여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운로드 리절트 하면은 이 결과를 제이슨 파일로 다운로드가 돼서 그냥 뭐 파이썬 같은 데서 불러와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를 또 펄서 스튜디오로 보내서 펄서 스튜디오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잡을 펄서 스튜디오로 보내서 제가 이런 문제를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올려서 풀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펄서 스튜디오로 보내서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여주는 식으로도 됩니다. 잡은 스튜디오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펄서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펄서도 되고 MIS도 되고, 그 어쨌든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뭘 어떤 머신으로 계산할지, 그러니까 백엔드를 고를 수가 있는데 그 백엔드를 이 클라우드에 있는 머신 중에 하나로 고르면은 이제 클라우드에 이렇게 잡이나 배치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잠깐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어,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네,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일단 클라우드를 그러면 어떻게 쓰냐가 있는데, 음, 이 클라우드 오퍼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퍼들이 있고요. 그 일단 프리 뭐 익스플로러 이런 오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무료 오퍼고, 이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계정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어, 그 펄서 스튜디오 쓸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그 에뮬레이터 프리 12큐빗짜리 에뮬레이터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믹은 이제 파스칼이 이 연구자들하고 따로 계약을 해서 뭐 공동 연구 같은 걸 하면서 뭐 좀 저렴하게 그 클라우드를 제공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내용에 따라서 QPU나 에뮬레이터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페이 에즈 유고는 그냥 종량제처럼 쓰는 거고요. 이제 지금 그 구글 클라우드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결제를 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네, 결제를 해서 쓰는 건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 구글 클라우드로 새로 결제 계정을 만들면은 지금 무료 크레딧을 $300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90일간 그 안에서 쓰면 되고. 음, 네, 그래서 저도 전에도 해봤고 최근에도 한번 만들어서 해봤는데 그래서 프레넬에다가 하나 올려놨는데 얘가 대기 줄이 길어가지고 어제 올린 건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이제 회사랑 계약해서 회사에서 좀 비싸게 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게 해주는 오퍼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표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페이 as you go는 가격이 뭐 직접 내고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에뮬레이터가 1시간에 25,000원이고 QPU가 1시간에 등급에 따라서 80만 원이거나 5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무료 크레딧도 있으니까 뭐 써보려면 써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모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건 클라우드를 써보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을 제가 네, 그 채팅에 올린 링크 받으시면은 이게 이제 파이썬 노트북 링크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방금 설명드린 클라우드에 있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해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MIS 패키지 쓰는 코드고요. MIS인데 이제 좀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 하나 그려놨고요. 어, 지금 백엔드는 일단 Qt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그냥 그 로컬에서 계산해서 나온 솔루션이 나오고요. 이게 그래 퀀텀 솔버다 보니까 뭐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백엔드 타입을 바꿔주시면은 클라우드 머신을 쓸 수가 있고요. 일단 우리는 무료 계정이니까 리모트 프리를 써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큐팁을 리모트 프리로 바꿔주시고 유저네임하고 프로젝트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 프로젝트 유저네임은 그 여러분 클라우드 계정 아이디입니다. 그 이메일 파스칼 이메일로 되어 있는 그 아이디고 프로젝트 아이디는
이제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옆에 프로젝트 아이디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뒤에 좀 더 있어가지고 사실 줄여서 나와 있는 거라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를 돌리면은 뭐가 안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리모트 프리가 아니라 리모트 에뮤 프리인가?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리모트 에뮤 프리라고 해야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은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가요? 제가 잠시만요. 액세스 권한을 좀 주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액세스를 열었고요. 주소를 따로 들어가야 되나 모르겠네요. 일단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로 들어가시면 되고, 네, 그러면은 다시 코드에서 이 부분이 원래 큐티브로 돼 있을 텐데, 어, 그 프리 에뮬레이터를 쓰시려면 리모트 에뮤 프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꾸고 유저 네임에 클라우드 계정 넣어주시고 프로젝트 아이디에다가 아까 유저 포탈에 있던 프로젝트 아이디 클릭하면 복사가 되는데 이거 클릭해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이제 그 리모트를 쓸 때는 얘를 실행시키면은 비밀번호 쓰는 창이 따로 나옵니다. 그때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비밀번호를 쓰면은 이제 어, 이제 백엔드를 이렇게 지정해 놓고 아마 솔브를 하면은 작업이 보내질 텐데 네 아무튼 이게 런이나 뭐 솔브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로 작업이 실제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다시 보면은 잡이 배치가 올라와 있을 텐데 네 보시면 여기 러닝이라고 돼 있는 배치가 하나 있죠. 이게 방금 제가 실행시켜서 올라와 있는 배치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동시에 올려서 좀 대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올라가는 거를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계산 자체는 로컬에서 하는 거랑 똑같을 테니까. 네. 뭐 이거 잘 올라가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 아직 실제로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은
아, 기타 브링크는 그 공지로도 나가긴 했을 텐데, 네, 여기로 들어가서 튜토리얼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로컬 GPU를 써서 하는 거냐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CPU로 하냐, GPU로 하냐에 따라 물론 다를 텐데, 어, 지금 이 파이썬 그 파스칼에서 나온 패키지에서 그걸 고르는 부분을 제가 따로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로 보내는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 에뮬레이터에 따라서 뭐 어떻게 결정할지는 거기서 정해져 있을 거고요. 아마 GPU 클러스터일 때니까 뭐 GPU로 계산을 할 것 같고, 로컬에서 할 때는 CPU, GPU를 뭐 원래 보통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면 좋을 텐데 뭐 그게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CPU로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마 근데 큐팁 설정을 따로 하시면은 GPU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큐팁이 또 별도의 패키지라서 이게 양자 계산할 때 쓰는 패키지니까 아마 거기서 GPU로 계산하는 옵션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큐팁 쪽을 보시면은 GPU로 계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CPU, GPU가 뭐 파스칼 아마 그 고성능 에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GPU 중심이긴 할 텐데 뭐 GPU를 돌리려면은 CPU가 필요할 테니까 CPU가 있기는 할 텐데요. 근데 CPU만 가지고 계산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자 계산이 보통 행렬곱이 많아서 행렬곱이 CPU보다는 GPU가 효율적일 거기 때문에 빡센 계산은 GPU로 할 겁니다. 아, 성공하셨나요? 다행입니다. CPU로 계산한 결과와 GPU로 계산한 결과가 분포가 같은가요? 사실 그러니까 QPU가 에러가 거의 없으면은 같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실제로 있는 QPU는 사실 에러가 그렇게 적은 QPU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재 나와 있는 어떤 QPU도 충분히 에러가 적지는 않아서 그냥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해서 지금 그냥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러가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렇고 뭐 에러가 적은 범위에서 일단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양자 컴퓨터를 근데 만드는 이유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큰 스케일의 문제를 풀 때 고정 컴퓨터가 할 수 없거나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양자 컴퓨터로 풀겠다는 거고 이제 지금 사이즈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뭐 더 잘한다고 하긴 힘들죠.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고정 컴퓨터 한 개라고 하면은 뭐 대충 한 50큐빗에서 100큐빗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CPU로 얻는 분포가 불침한 분포를 따르는지는 음, 이게 고전 시스템이 아니니까 뭐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뭘 보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면 뭐 보지 아인슈타인 분포를 따르고 뭐 그런 식일 것 같은데요.
네, 큐빅 개수가 많아져도 에러가 충분히 작지 않으면은 네, 물론 고전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모두들 다 에러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100큐빅 문제를 풀어도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근데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찾는 것 자체는 또 막 엄청 높은, 그러니까 에러가 엄청나게 적진 않아도 돼서 그 정도는 뭐 네, 어느 정도는 됩니다. 물론 이렇게 큐빅 개수가 많을수록 좀 이렇게 찾을 확률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물론 그리고 시스템 뭐 레지스터 배치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떤 문제를 풀 거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100큐빅까지는 일단 네, 100큐빅 컨트롤이 되고 그라운드 스테이트 찾는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되기는 됩니다. 네, 그 큐팁이랑 리모트 MF가 그 그냥 큐팁으로만 돌려도 사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제가 문제를 그렇게 그냥 정의를 해놓은 건데 연결이 그렇게만 돼 있으면은 사실 맥시멈 인디펜던트 셋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접한 엣지끼리만 안 고르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에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게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 뭐 파스칼뿐만이 아니라 그냥 엔지니어링을 하죠. 에러를 낮추려면 뭐 예를 들어 레이저 세기의 노이즈도 줄여야 되고 레이저 주파수 노이즈도 줄여야 되고 레이저의 포인팅 에러도 줄여야 되고 온도도 안정화시켜야 되고 되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그 플럭추에이션들을 줄이는 게 보통 엔지니어링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죠. 아, 그리고 만약에 QPU나 클라우드 쓰실 때 QPU 클라우드 쓰실 때 어, 네, 헬프 데스크가 있습니다. 저희 그 슬랙에 헬프 데스크 채널이 있어서 혹시 그 클라우드 쓸 때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로 해주셔도 되고요. 실제 상용화한 사례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냐라는 말이죠. 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스칼 코리아에서 이제 곧 어, 이제 하이어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오프닝이 안 열렸는데 오프닝이 곧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방문을 해서 뭐 지원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통 뭐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주로 조합 최적화는 오늘 주제가 MIS라서 조합 최적화 얘기가 많이 나온 거고요. MIS 말고 금요일에는 이제 퀀텀 에볼루션 커널이라고 해서 그 머신러닝의 피처맵 같은 거를 퀀텀으로 구현하는 뭐 그런 알고리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그런 QK 같은 알고리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 한국 제사 몇 명이 그거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렸네요. 네, 그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